필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더라. 이상한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가슴에 넣었더니 이게 뭐 발바닥에 가서 발견이 됐다더라. 전투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미나입니다. 오늘은 세간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필러의 부작용에 대한 진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러 부작용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죠. 무시무시하고 불안감도 조성되고 맞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일단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원장님께서 모든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극단적인 영상을 한번 올리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 영상, 전투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러를 맞으면 그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세 가지시거든요. 첫 번째가 필러를 맞으면 뼈가 패이나요? 왜냐하면 중국에 어떤 논문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필러를 맞은 부위가 아주 동그랗게 훅 패어버리는 그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HA 필러를 맞아도 그렇게 무조건 결과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논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논문은 사실 논문이라기보다는 케이스 리포트예요. 일단 케이스 리포트라는 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를 학회에 발표하는 거죠. 정말 이걸 맞았더니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더라. 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정말 극단적인 쇼크가 올 수 있더라. 올 수 있죠. 그게 케이스 리포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 리포트를 가지고 HA 필러를 맞으면 뼈가 그렇게 훅 패여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조성이 된 거죠. 다시 첫 번째 질문, 필러를 맞으면 뼈가 패이나요? 정말 극단적인 어떤 부작용이 한 사람한테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1번, 그 필러가 정말 제대로 된 HA 필러였는가? 2번, 그 필러를 맞을 때 환자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는가? 뼈에 질환은 없었는가? 정말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 그 필러를 맞기 전의 뼈 상태와 그 필러를 맞은 후의 뼈 상태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 정말 이게 이 필러로 인한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필러를 시술한 사람이 전문의였는지 그 필러를 몇 번을 해봤는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비교가 돼봐야 된단 말이죠. 필러를 맞으면 뼈가 패이는가? 정답은 저는 전혀 노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케이스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기저질환이 나빴고 아니면 그 시술한 의사가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비하를 하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미숙했고 뭐 잘못 위치를 시켰고 뭐 이런 게 또 몇 가지 경우가 좀 합쳐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필러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일반적이어서 절대 맞으면 안 되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뼈가 패인다. 가장 많은 경우가 오히려 뼈 수술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광대뼈를 하고 뼈가 녹았다. 광대 축소술을 하고 뼈가 녹았다. 뭐 급속 교정을 하고 안면부가 녹았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왕왕 있을 수는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뼈 수술이 잘못됐나요? 뭐 뉴스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좀 인사사고가 났다. 정말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양악수술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양악수술은 상하 교합이 안 맞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이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효과로 교합을 맞춰주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그 시술을 무분별하게 하거나 수로 올 수 있는 호흡곤란, 뭐 과다출혈 이런 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 그 의료진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필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더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약간 악의적이고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필러를 하면 절대 녹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필러 복합체예요. 우리가 필러를 주입하는 일단 목적 자체가 뭘까요? 채워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채워주고 뭐 필러 복합체가 형성이 돼서 필러와 세포들이 뒤엉켜서 이상한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그러면 사람 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육과 신경과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덩어리져 있는 뭐 집합체 이게 사람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들리기도 하고 나쁘게 들리기도 해요. 필러를 주입을 하면 필러가 있는 자리에 이제 필러가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 몸이 전혀 반응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필러의 자리에 섬유모세포 아니면 뭐 대식세포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공존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 몸의 절대로 일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필러가 거기 공간을 그냥 무조건 아주 그냥 빈 공간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우리 몸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썩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필러를 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자가세포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주면 필러가 다 녹은 다음에라도 더 이상 필러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처음에 목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무슨 필러 복합체, 나쁜 복합체, 열어보면 필러와 세포들이 덩어리져 있고 합쳐져 있으면 나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필러의 종류에는 녹는 필러가 있고 안 녹는 필러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제 뭐 1년, 2년, 5년, 사실 5년 이상 가는 거는 무조건 이제 반영구 필러라고 보고 사실 녹는 필러 중에 이제 5년 이상 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필러는 그래도 녹일 수 있는 거 HA 필러를 선호를 하는데 뭐 최대 1년, 2년 이 정도를 두고 본다면 이게 필러라면 무조건 녹습니다. 안 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녹이고 싶으시다면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맞으시면 돼요. 물론 자가조직 일부, 뭐 콜라겐, 자가섬유세포, 섬유세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가물질들 이런 조직들은 당연히 녹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필러만큼을 정말로 다 대체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필러를 재시술하고 이런 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어떨 때는 정말 그게 다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좀 생겨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맞으면 안 녹는다. 뭐 필러 복합체로 뭐 대체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녹이고 싶으시면 녹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필러를 맞으면 흘러내리지 않나요? 이제 히알루론산이 젤리로 형태로 된 이제 젤의 형태거든요. 주입을 하면 아무리 그거는 젤이라고 해도 사람의 조직이 물처럼 흐르거나 그 조직이 어디로 막 흘러 들어갈 수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약간 단단한 고체에서 퍼져 나가더라도 정말 주변으로 아주 살짝 이동하는 정도라서 가슴에 넣었더니 이게 뭐 발바닥에 가서 발견이 됐다더라. 이거는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막 1000cc 이렇게 넣으면 아마 대식세포가 먹어서 정말 어떻게든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 2cc 정말 살짝 뭐 아니면 5, 6cc라고 하더라도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얼굴에 넣은 게 뭐 턱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얼굴의 조직이나 사람의 조직이 그렇게 뭐 아주 흐물흐물하거나 아주 물처럼 흐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주입한 자리에서 정말 옆으로 아주 살짝 스며들듯이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약간 그렇게 돼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이제 내 조직과 융화한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뭐 아주 멀리 흐르거나 정말 흘러내려서 처진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20대에 필러를 맞았어요. 40대에 피부가 흘러내렸어요. 그거는 필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시간의 흐름인 거죠. 정말 저의 임상 경험과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필러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케이스 리포트로 뭐 나오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필러로 인사사고가 나는 정도는 절대 없어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로 조직의 혈관을 막아서 괴사 아니면 뭐 실명,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지만 뭐 뼈 수술을 하거나 양악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인사사고와는 사실 뭐 부작용의 케이스도 사실 급이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한다면 모든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시술을 하면서 혈관을 정말 막았다. 당장 녹일 수 있는 제재가 있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술은 정말 단 한 개도 없다고 봐요. 하다못해 그냥 주사를 맞아도 그 부분이 멍이 든다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한 부작용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은 대비해 가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신다면 사실 그렇게 문제는 있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맞은 필러를 꼭 녹여야 할까요? 정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도 녹이는 걸 추천을 하겠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조직과 잘 융화돼서 살고 있고 결과에도 만족하고 계신데 아이고 부작용이 올까봐 무서워서. 극단적인 부작용은 이미 오지 않았다면 사실 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앞으로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살피시면서 만족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사실 그때 해결해도 늦지는 않고요. 지금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지하고 사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러의 장점은 어디든지 넣을 수 있다거든요. 만약에 이제 뼈가 한쪽에 균형이 없어서 한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수술을 한다면 굉장히 공사가 커지거든요. 뼈를 어디선가 떼와서 절개선을 넣고 그 부분에 지혈을 하고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다 집어넣고 굉장히 번거로운 시술을 줄여줄 수 있는 게 필러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볼륨이 부족한 모든 부분에는 사실 채울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추천 부위라기보다는 본인한테 부족한 부위를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슨 필러 찬양론, 뭐 필러 만능주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극단주의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합이 안 맞고 턱관절 이상하고 이럴 땐 양악수술을 해야죠. 양악수술하면 무조건 죽어요. 피 흘리고 뭐 호흡 곤란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에 올 수 있는 과다출혈, 호흡곤란,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한다면 양악수술만큼 좋은 부정교합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러도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되게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해결을 수술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볼이 꺼진 걸 뼈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볼륨이 없는 걸 어떻게 뼈로 해결을 하겠어요. 필러는 적재적소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쓰면 굉장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저 필러를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필러 시술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라면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